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6일 리포트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리포트 준비했고요. 첫 번째는 하나투어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진환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제목으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제한적이다 라고 적어 주셨고요. 먼저 2분기 전체 출국자 수부터 살펴보면 22만 6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22%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동사 같은 경우에 전체 출국자 수가 6,07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0% 감소했고요. 동사의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영업수익이 83억 원, 영업 손실이 248억 원으로 전분기에 이어서 적자가 지속되기는 했지만 적자폭 축소가 유지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본격적인 이런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기저가 낮아진 상황에서 매출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외형 및 이익 레벨 회복은 3분기 기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긴 하지만 첫 번째로는 코비드-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신규 확진자 급증 등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출입국자 수 반등은 일러야 4분기 그리고 2020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이 제한된 상황에서 동사가 할 수 있는 건 역시 비용 절감 기조뿐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작년 6월 이후에 무급휴직을 1년 넘게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코로나 상황 이전에 2,500명에서 본사 최소 출근 인력을 300명 제외하고 무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비용 효율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판관비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 부분에서 지난 1분기에 희망퇴직으로 인한 인력 구조 조정이 발생했고요. 또 최소 인력으로 탄력적 근무가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마케팅 최소화 등으로 하반기 탑라인 성장이 제한되는 가운데 비용 절감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내 출입국자 수 반등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불가피한 가운데에서 코비드-19 장기화로 이미 업황 및 실적 접점이 형성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 이후에 달라질 여행 이연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대형 여행사들 중심으로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30% 수준의 인력 가동 그리고 해외여행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상품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7월부터 PB 커머셜을 시작으로 10월에 새로운 B2C 온라인 채널을 런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연말 여행 상품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은 서울 반도체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키움증권의 김지산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2분기 영업이익은 234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인 235억 원을 충족시킨 호실적이 났습니다. TV 고객사들의 미니 LED TV 출시 지연에 따라서 관련 매출이 2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자동차 조명 부분이 호조를 보였고 또 하이파워 제품 중심의 일반 조명 매출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LED 업계 공급 과잉이 해소된 가운데 신제품의 판가를 인상하면서 양호한 ASP 기조가 이어졌다고 하네요. 네, 3분기부터는 미니 LED TV 모멘텀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3분기 영업이익은 302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미니 LED TV는 주요 부품 조달 차질로 인해서 고객사들의 출하가 지연되기는 했지만 하반기 프리미엄 TV의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1위사는 OLED TV에 맞설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 이 미니 LED TV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또 와이컵 미니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TV 업체들 내에서도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TV 대당 매출이 3배에서 5배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사로는 중국의 산한, 그리고 대만의 에피스터 등에 국한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 LED TV 시장은 올해 2.8억 달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71%를 성장할 전망이고요. 역시 TV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명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생산 차질 이슈가 완화가 되면서 수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반 조명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법인의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로등, 옥외 같은 이런 하이파워 제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66% 증가한 993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와 목표 주가는 2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참고로 금일 종가는 18,850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리포트고요. 메리츠증권의 김동희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카카오 게임즈의 2022년 영업이익은 오딘 흥행으로 올해 대비 75.5%가 증가한 2,86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 개발사인 라이온하트의 지분을 21.6%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 지분 취득을 위한 콜옵션 행사 시 연결 기준으로 실적 인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오딘 같은 경우에는 6월 29일에 국내 출시가 완료가 되었고 8월 현재에도 일평균 매출액이 25에서 30억 원 수준으로 국내 매출 순위 1위에 견고한 트래픽과 수익 창출 중이라고 합니다. 22년 상반기에 대만 등으로 출시 지역 확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카카오 게임즈가 그동안 투자를 진행한 회사들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게임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변곡점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게임 개발사들의 지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을 퍼블리싱할 권한을 가져오게 되면서 게임 성공이 카카오 게임즈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온 하트뿐만이 아니라 엑셀 게임즈, 넵튠, 에드페이지 등등 이 적극적인 투자는 향후 성장을 위한 잠재력 확보에 있다고 합니다. 7월 8일에는 세나테크놀로지 지분인 54.5%, 약 952억 원의 인수를 하면서 스포츠 및 헬스케어 등과 같은 서비스 연계를 통한 게이미피케이션의 구체화, 컨텐츠, 하드웨어, 플랫폼과의 결합과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하네요. 네, 하지만 오딘의 성공으로 글로벌 퍼블리셔로 도약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빠른 리레이팅 이후에 단기 숨고르기 국면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딘 그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전저점은 7월 26일에 10만 6천 원을 찍은 적이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종가는 8만 2,100원 수준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대신증권의 이동원님, 이태환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64,000원을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상정 근거는 2021년 추정 EPS 4,415원에 타기 PER인 14.5배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실적은 매출액 1조 6,864억 원, 영업이익은 1,326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플러스 20%, 영업이익은 플러스 56%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디펜스를 제외한 전 부분에 개선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1,580억 원, 정밀기계는 1,590억 원, 파워 시스템이 530억 원을 달성을 했고 민수 3개 사업부에서 1천억 원 내외의 추가 매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항공 엔진 민수, 그리고 군수, 또 디펜스 내수에서 실적 개선이 추정되고 있네요. 영업이익은 예상치 대비 440억 원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 부분에 있어서 레벨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밀기계 부분은 2분기 피크인 계절성이 작용이 됐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미국 CCTV 판매 증가가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또 파워 시스템 부분도 AS 물량 증가, 그리고 전방 산업의 캐펙스 회복, 또 민수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요. 엔진 디펜스 같은 부분도 군수 매출이 급증하면서 전 부분의 레벨업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네, 다음은 CJ ENM에 대한 리포트고요. 대신증권의 김회재님, 이지은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9.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58억 원을 이끌었고요. 1분기에 이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비중이 47%에 달하는 방송 부분의 실적 개선에서 기인했다고 하네요. 단송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577억 원으로 2분기 및 전분기 기준 역대 최고 이익이라고 합니다. TV 광고는 2020년에는 부진하긴 했지만 2021년 2분기에도 30% YY로 빠른 회복을 달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디지털 광고는 플러스 55% YY로 고성장 달성, 또 디지털 비중은 방송 매출의 28%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또 광고 단가 관련해서는요. 2020 평균 광고 단가는 5개 분기 만에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하고요. 20, 30 평균 광고 단가는 9개 분기 연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티빙 콘텐츠 투자를 통한 외형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티빙 오리지널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하반기의 영업이익은 1.2천억 원 수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성장을 택한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투자가 외형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주가의 상승 흐름은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2.36%가 빠지면서 금일 종가는 16만 1,200원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